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헬로티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2026년 구정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담 주요 내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까지 횟수로 8년째 은평구정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 구청장은 헬로티비와의 신년 대담에서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행정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은평의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바뀌었다, 또 이건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흐뭇하고 정말 제가 열심히 했구나. 또 그동안 제가 현장에 나가서 또 진심의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저는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혜를 입을 대상이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할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김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을 대표적인 진심행정 성과로 꼽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청을 시작으로 자립준비 청년 주택의 카페까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라 4채를 얻어서 친구들이 살아볼 수 있는 연습을 시켰고, 점프 스테이지라고 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고, 이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것들이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제빵사라든가 그 바리스타 뭐 이런 것들에 로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가 그 꿈을 키우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GTX-A 연신내역 개통 1년,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연신내 849 광장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신내역 일대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일대를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간이 잘못하면 다른 데로 상권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권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머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 사업이 부지매각 불발 등으로 멈춰선 상황. 김 구청장은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혁신파크가 은평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은평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거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와 많이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됐는데요. 아마 이제 저는 이게 앞으로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 뉴타운 노인 관련 시설 난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주민 갈등 해법으로 보건지소와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요양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은 필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보건지소도 저희가 넣게 되고 해서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바로 옆에는 제2의 평생학습관도 거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관동에 그런 요양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문화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년대담은 오는 26일 저녁 8시 10분 헬로티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새벽 5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13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밀폐시켜 보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보일러 온수를 약하게 틀어 흐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말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정도 추위가 다시 찾아올지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번 추위 예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대한이었는데 절기상 원래 큰 대자 소한보다 대한이 더 추운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한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한 추위가 더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본래 대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겨울을 돌이켜 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바로 기온이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공기의 순환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또 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큰 한파를 불러왔는데 21일 아침 화천 광덕산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의 원인을 이상 기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추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 정도 추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추웠거든요. 그 안 추웠던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웠는데 이번에 그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원래 모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한파는 강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기도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22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니까 이 가장 정점을 보이겠고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한 27일 정도 되면 요즘에 보이는 평년값으로 회복하니까 지금은 평년보다 낮은 그런 한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한 26일 이후 정도가 될 거니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 때문에 전라도 서해안, 또 제주도, 한라산 부근, 울릉도에서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무거운 습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포근하다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눈이 내릴 때는 그 내리는 눈이 건설이 아니고 습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5cm, 10cm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붕괴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여러 날 내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에 눈을 걷어주고 이런 그 수고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남은 겨울 2월까지 이런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준으로 22일 날 영하 14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상 대한이 지났고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추위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온은 떨어졌다 오르고를 반복하니까 이번 한파가 올겨울에 가장 추운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천구가 중장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나 중장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며 예산 규모는 6천만 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보태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됩니다. 양천구는 사업 계획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운영 기간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공급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등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 9천 호로 계획했지만 8만 5천 호로 6천 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 처분과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대상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네 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한 강서구 정모 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같이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 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부협력비서관이 21일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진웅 전 정무비서관은 출마 선언을 통해 새로운 선택, 부천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문화 콘텐츠, 교육, 복지, 교통, 공간, 시민 주권 등 분야에서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진웅 예비후보는 경기도 의원을 거쳐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국회의장 정책기획 비서관 등을 거쳤습니다. 저는 오늘 80만 부천 시민과 함께 선언합니다. 토건 중심의 과거를 넘어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인기를 끌었던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올해는 시민 대정원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학생 동행정원과 시민 동행정원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우리꽃, 우리풀, 우리나무로 성수동과 인접한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존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은 1차 서류를 통해 10팀을 선정해 팀당 400만 원을, 시민 정원은 15팀을 선정해 팀당 200만 원의 정원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서울숲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